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윤리와 사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 사상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지난주에 사회 사상 처음 1시간 정도 제가 큰 틀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게 기억납니다. 사회 사상은 기존에 우리가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한국 철학이든 이런 것과 별개로 훨씬 더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이 사회사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의문을 제기하고 또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고3인 여러분들이 올해 입시를 잘 하고 이제 사회로 진출, 대학을 가든 못 가든 이제 사회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사회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사회 사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사상은 2021년 오늘날 현대에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기존에 즉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라는 걸 구성해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오늘 배우게 될 이상사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바램으로 나타납니다. 즉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보다 행복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 그런 이상향을 꿈꿔왔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지금도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회사상이라는 주제에 녹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사상을 또 잘 배우면 앞으로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역시 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면서 EBS 138쪽 사회사상과 이상사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작년에 배운 생활과 윤리도 마찬가지고 도덕이나 윤리는 어떤 인간의 본질과 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그게 사회죠. 결국 이 사회사상이라는 건 역시 인간의 삶과 떼서 얘기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인간의 삶과 사회사상, 특히 이 사회사상이 바라보는,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지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 사회적 존재, 이 말을 최초로 한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로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 관계를 맺으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 이게 결국 어떤 이상 사회를 꿈꾸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이건 여러분들 당연히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삶의 모습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발전된 그러한 어떤 자신의 삶을 꿈꾸고 있잖아요.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는 인간의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잘못되어 있으면 옳은 방향으로 바꾸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사상이 형성됐고 만들어져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종소리죠. 지금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수업 영상을 찍고 있어요. 교실에서 찍고 있어서 지금 타종소리가 나왔는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현재 대한민국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죠. 선생님이 두 명 그린 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틀,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러면 이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 사람들, 개개인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그냥 만족하나 보다, 잘 되고 있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끊임없이 잘못됐다라고 요구하고,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바꿔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야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정치 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특히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이것도 이제 사회사상의 대표적인, 나중에 배울 거예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잖아요. 그 반영한 의사를 통해서 그 사회, 그 국가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그게 이제 사회를 개선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사회 사상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 사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사회 사상을 배우게 되면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사유, 즉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이런 거구나라고 이론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체계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사회 사상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은 자유라는 이념과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잘 반영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국민들은 그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유와 민주주의, 특히 이 자유와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겠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는가? 그렇죠. 알아봐야겠죠. 되고 있는지 봐야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사상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체계적인 사유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기준을 제시해 준다. 두 번째, 사회사상은 현실의 부조리,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더 나은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데 역시 이것도 사회사상이 담당하고 있다. 여러분들 역시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어느 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거 객관적으로 따져봐야겠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쵸, 적극적으로 건의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현실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 그렇게 개선돼야 더 나은 사회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사회사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사상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람직한 사회의 조건과 실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대한민국도 역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 시민들을 공평하고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사회사상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한다. 그걸 지향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 이상사회를 통해 이상사회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러한 사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바람직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바람직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무엇이 사회사상은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사상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사회사상의 특징과 그 지향 방향,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이 사회사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근대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보다 그때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를 꿈꿨겠죠. 그런 사회를 또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다 나은 사회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입니다. 우린 그걸 통틀어서 다 이제 뭐라고 한다? 이상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 사회. 그래서 크게 우리가 철학을 배울 때도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렇게 배웠듯이 어떤 이상 사회에 대해서 동양에서 역사적으로 꿈꿨던 이상 사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역시 서양의 많은 사상가들이 꿈꿨던 이상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양 사회의 이상사회 모습. 우리 이제 동양 사상 배울 때 동양하면 유불도, 유교, 불교, 도교 다 나름대로 동양의 어떤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교, 불교, 도교 나름대로 다 어떤 이상향을 꿈꿨습니다. 이상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먼저 유교의 이상국가 대동사회. 유교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공자. 자, 공자는 다시 한번 춘추전국 시대에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고 싶어 했어요.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서로 나뉘어져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그러한 혼란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공자는 왜 이렇게 사회가 혼란할까? 그 원인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착한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원래 갖고 있었던 착한 도덕성을 회복하면 다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착한 마음, 그걸 뭐라고 했죠? 한마디로 그래서 인의 회복, 인을 주장했고 이러한 인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일어나는 작용이고 선한 마음, 선한 본질이잖아요. 따라서 이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인을 겉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공자가 강조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념 인, 그다음 두 번째 걸 겉으로 드러내는 인과 예를 통해서 이 당시에 혼란한 시대를 혼란을 바로잡고 어떤 이상적인 이상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 이상사회가 바로 뭐다? 여기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회에 대한 언급은 생활과 윤리 책에도 나와 있고요. 윤리와 사상 책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사의 특징을 몇 가지로 알아보면 성인. 여기서 성인은 유교에서 인과 예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완성된 어떤 인격체죠.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 즉 이렇게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다스리며 통치하며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등용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왕족 시대에는 능력과 어떤 인재를 등용하기보다는 왕족이냐 아니냐, 성씨가 뭐냐, 어떤 피를 타고났느냐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왕족은 영원히 왕족, 그런 신분제의 사회였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꿈꿨던 대동사회에서는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등용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원들이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어울려 산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인과 예를 인간이 이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이런 사랑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실천되는 게 부모, 형제, 가족이라고 했어요. 가족. 결국 가족 안에서 인과 예를 실천하는 게 뭐예요? 효제죠. 그러니까 공자의 그 겸해설, 차별 없는 사랑을 얘기했던 묵자의 겸해설과 대비되는 공자의 이는 차별적인 사랑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차별적인 사랑이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사랑이라는 감정을 정말 생판 모르는 남을 통해서 느끼기보다 내 부모, 내 가족을 통해 당연히 먼저 알게 되니, 그래, 내 부모, 내 가족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 그게 효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쳤다라고 하면 가족 이기주의 같은 거에 머물렀겠지만, 공자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가족 간의 사랑, 효와 제를 확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국가 안에 모여 사는 시민들끼리도, 그게 바로 뭐예요? 충과 서. 그래서 여러분, 충은 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충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한자를 다시 쓰면 충은 중심이야, 마음의 중심, 이게 충자죠. 내 마음의 중심,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떳떳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내 마음이 떳떳하고 내 일을 다하는, 그게 충의 핵심이에요. 결국 내 부모,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도 떳떳하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이러한 윤리로 확대되는 게 결국 국가 공동체가 서로 싸우지 않고 안정되는 이상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이 공자의 대동사회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구성원들이 가족과 같은 친밀함을 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다. 대동사회는 그러한 사회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분배. 지금도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재난지원금을 이제 국민들 힘드니까 세금을 통해서 다시 나눠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주어야 하느냐, 아니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하느냐, 여기 역시 논란이 많아요. 이건 결국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 몇천 년 전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고, 여전히 풀지 못하는, 물론 그 이유가 있죠. 모두에게 충분히 나눠줄 만큼 재화가 많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분배,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더 좋으냐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꿈꿨던 대동사회에서 역시 분배, 재화가 고르게 분배돼야 된다, 중요하다 얘기하고요. 두 번째,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 여러분들 당연히 오늘날에도 이런 게 이제 공공 부조 또는 복지 제도,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이제 자신의 능력이 좀 안 되더라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공자의 대동사회에도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거야. 자,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걸 이제 서양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표현하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들. 자, 공자가 꿈꿨던 대동사의 모습,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 정말 만화에나 영화 속에나 등장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오늘날 2021년 우리가 꿈꾸고 있는,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그러한 국가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쵸? 또 하나, 여러분 봐봐. 몇천 년 전에 공자가 이러한 사회가 이상사회가 될 것이다, 그걸 대동사의 모습을 제시했어.
그런데 몇천 년이 지난 지금 공자가 꿈꿨던 이런 대동사의 모습 완벽히 실현이 됐나요? 그쵸.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어떤 인간의 이상향을 완벽히 실현하는 국가를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대표적으로 그 유교의 그 경전 중에 예기라는 책에 공자가 그렸던 대동사의 모습이 나와 있대요. 지금 배운 이러한 것들이 여기 녹아 있다라는 거야. 큰 도가 행해지고 천하가 모두의 것이다. 현명하고 유능한 자를 뽑아, 그쵸, 아까 처음에 나왔던 다스리게 하니 사람들은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즉 가족 효제에 머무르지 않고 충서 국가윤리까지도 확대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노인은 여생을 잘 맞춰 약한 자를, 그쵸, 약한 자 보호되는 사회. 작년은 일자리가 있으며 오후 일자리, 이때도 일자리를 걱정했네요. 요즘도 굉장히 큰 문제죠. 어린이는 잘 양육되고 홀로 된 자와 병든 자도 모두 부양된다. 그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살기에 어렵지 않다. 남녀가 따로 직분이 있고, 여기서 직분이 있다는 건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야. 그쵸. 남자가 해야 될 역할, 여자가 해야 될 역할. 재화가 낭비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것을 결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자기만을 위해 또 일하지 않는다. 그렇죠. 오늘날 이기주의 같은 거 비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음모가 생기지 않고 도적과 난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바깥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상태를 바로 대동이라고 한다. 이게 공자가 꿈꿨던 대동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대동사의 모습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상기해 놓습니다. 자, 대표적인 동양의 유불도, 동양윤리하면 유불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유교의 대동사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노자의 소구가민. 자, 노자하면 그쵸, 도가 사상을 만든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동양 사상에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동양 사상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공자가 맞아요. 유교가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유교와 가장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유교를 가장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게 도가예요. 도가. 그러니까 당연히 도가에서도 유교에서 저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사회가 있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회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게 이제 노자가 제시하는 소구과민이라는 사회입니다. 대동사회와 많이 비교가 되겠죠. 볼게요. 1번, 영토가 작고 구성원의 수가 적다. 여러분들 이것 역시 노자도 춘추 전국시대의 사람입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약육강 시기, 그쵸, 혼란한 시기였죠. 야, 좀 욕심을 내려놓고 좀 적게 가지면 어때? 적은 나라면 어때? 라고 노자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가 작고 구성원 수가 적음. 여러분 이게 지금도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장점도 있겠죠. 뭐 지하자원도 많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 다양하게 모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의견이 있겠어요. 특히 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에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자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야. 야, 그래, 인간들이 꿈꾸는 사회? 야, 많이 모이지 마.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봐봐요. 가족이라는 구성원 정도가 사회생활의 기본 단위인데, 여러분 가족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가족이 많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땐 가족들은 화목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뭐 피가 섞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소수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소수인 이유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가
소국과민에서는 영토가 작고 구성원의 수가 적은 그런 나라를 꿈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제약하는 인위적인 규범과 문명의 이기가 무관심하다. 무슨 얘기냐? 공자는, 유교는 자꾸 얘기하잖아요. 인과 예, 뭐 충, 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들이 만들어낸 관념이고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제도, 법이야. 근데 도가는 좀 더 크게 생각하라는 거야.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인, 예, 충서 이런 게 먹힐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너네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자연 안에 하나의 종족일 뿐이야. 그렇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걸 문명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이다. 그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놨을 때 인간의 삶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무관심하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대동사회, 유교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겠죠. 세 번째, 소국과민은 분별적인 지식, 그쵸? 더 아는 거, 똑똑하다는 거, 이런 거 다 욕심이다. 욕심이 없는 구성원들의 자연스러운 본성, 이게 바로 뭐예요? 무위, 자연. 따라 소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인간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노자의 소국과민 보면 마치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은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뜬구름 잡는 얘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 라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어떤 인간들의 기준, 인간들의 사고방식을 좀 더 뛰어넘는 보다 넓은 안목과 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가의 이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자의 소국과민은 공자의 대동사회와 굉장히 비교가 돼서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역시 노자가 쓴 도덕경이란 책에 이 노자의 소국과민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의 크기는 작고 소국, 백성의 수는 적다. 그렇죠? 많은 도구가 있더라도 쓸 일이 없어. 백성들은 생명을 중히 여겨 멀리 이사가는 일이 없고 배와 수레가 있더라도 탈 일이 없다. 그만큼 땅이 작다는 거야. 갑옷과 무기가 있더라도 펼칠 일이 없다. 백성들은 다시 새끼를 묶어 사용한다. 자기의 음식을 달게 여기고 자기의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자기의 거처를 편안하게 하고 자기의 풍속을 즐거워한다. 이웃 나라가 바라다 보이고 다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삼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네가 살고 있는 네 마을, 아니 네 집, 그냥 거기서 소박하게 살아가라. 그게 결국 가장 이상적인 삶이다. 여러분들, 이게 2021년 최근에 올해 그런 게 아니라 몇 년째 이제 우리나라에서 매니아층이 있는 프로그램.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계신 부모님, 특히 아버님은 이제 굉장히 많은 선생님도 이제 좋아하는데 나는 자연이란 프로가 있죠. 여러분 그 프로 한 번쯤은 봤을 텐데 그 프로 보면 알잖아. 그냥 산속이나 조용한 곳에서 큰 집 짓지 않죠. 그냥 조그맣게 자기 혼자 쉴 수 있는 집 지어놓고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텃밭을 일군다거나 산에서 그러한 삶이 지금 여기 우리가 몇천 년 전에 노자가 꿈꿨던 소국과민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욕심부려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아는 것, 그것보다 그런 거 없어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국과민 사회의 도덕경에 나와 있는 이는 소국과민 사회는 사람들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물과 같은 삶, 상선약수라고 얘기했죠. 물과 같은 자연의 무의자연의 삶을 실현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노자와 장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도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좋은 공부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은 이제 노자와 장자를 구분하는 건, 노자는 지금 분명히 소국 과민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 소국 과민은 어쨌든 정치와 관련된 거예요. 정치 시스템.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노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가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야. 특히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인이 어떤 무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런 소국가민 같은 건 전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되려 어떤 인간이 무한대의 자유를 추구하려면 결국 정신을 통해서 정신적인 자유, 그래서 뭐 재물이랄지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게 재물이죠. 그다음 소유유,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다 장자는 개인의 어떤 극단의 자유를 꿈꿨던 사람이고, 이제 노자는 소국가민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근데 여기서 정치적인 건 유교, 당시에 많은 사람이 따랐던 유교와는 정반대 입장에서 도덕과 예의보다는 자연, 우주의 큰 흐름에 맡겨서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사회고, 그러한 사회가 역시 소국과민이라는 적은 나라 적은 백성을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동사회와 소국과민 이 동양의 대표적인 이상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양에서의 이상국가의 모습은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여기 잠깐 보면 이제 플라톤이 나오네요. 이미 플라톤 서양 사상, 서양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얘기했던 플라톤도 역시 이상국가를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플라톤 지혜, 용기, 절제, 이렇게 이제 세 계급 얘기했잖아요. 플라톤이 꿈꿨던 이상국가는 이러한 어떤 계급이 완벽히 자신의 일을 다 해줬을 때 그게 플라톤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서양의 플라톤의 이상국가부터 나갈 거예요. 오늘 배운 공자의 대동사회, 그 다음에 노자의 소국가민, 이 두 가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느 만큼 잘 했는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맞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공자의 대동사회, 노자의 소국가민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했는지